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즐거운 해외 관광, 여행을 통해 모든이란 뜻인 판을 만나 고급 어휘를 팍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편에서 그저 많이 보는 것이 최고다라는 의미로 Seeing is believing이란 말을 했죠. 관광이란 우리말에서도 관은 본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도 본다는 의미 사이트시잉이고요. 네, 외국에 처음 가보는 도시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시티 투어를 하기도 하죠. 이 시티 투어가 아주 좋은 그 영어 어휘 건지기가 돼요. 특히 유럽에서 그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려다 보느라면요, 길 양편에 간판들이 줄줄줄 지나가는데 그 간판들이 모두 라틴어와 그리스가 뒤섞여 있어서 모두 우리가 건져가질 어휘들이에요. 사진은 카리브해의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시티 투어 버스예요. 쿠바는 라틴계 스페인어를 쓰죠. 이 시티 투어 버스를 좀 보세요. 파노라믹 버스 투어라고 쓰여 있죠. 파노라마,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체 풍경, 전경 이런 말이죠. 우리 그냥 알고 있는 말 외래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의 그 판신으로 해서 파노라마에서 이미 판도 모든이란 뜻인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파노라마 다음이 라마는 뭐겠어요? 보이는 거, 풍경, 뷰, 사이트란 뜻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파노라마에서 라마를 만난 김에 꼬리에 꼬리를 라마 쪽으로 잠깐 물어봅시다. 박물관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죠. 축소된 입체 세트 말이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다이어라마라고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디오라마라고 하죠. 디오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잠깐, 이런 다이어라마는 어느 박물관에 있는 걸까요? 아, 이건요, 약간 쑥스럽습니다만 저희 집 지하실 뮤제에 있는 제가 설계한 다이어라마입니다. 스페인 그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 아쿠아덕트를 미니어처로 재현해 본 거죠. 그 수도교에 대해서는 물이란 말 아쿠아를 이야기할 때 자세히 한번 하기로 하죠. 영화 용어에 시네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60년대엔 아주 첨단이었던 방식으로 영상기 세 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둥근 스크린에 아주 극대화된 파노라마를 보여주던 대형 영화였죠. 한국의 경우 서울의 대한극장에서만 상용할 수 있었어요. 이 시노라마에서 시내는 활동한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그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했죠. 이 시내를 키네로도 씁니다. 그리스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로 그 구글 플레이 앱에 키네마스터가 있죠. 키네가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동영상 편집 툴이 되는 거죠. 그 시내에 본다는 의미의 라마가 붙은 겁니다. 즉 움직임을 본다라는 말이죠. 라마라는 말이 캐나다에서 쓰인 경우를 봅시다. 제가 사는 토론토에 있는 온타리오주에는 카시노라마라고 하는 대형 카지노가 있어요. 그리고 $1 정도의 그 싼 상품만 파는 달러라마가 전국적으로 있지요. 모두 본다는 의미를 넣어 상표명으로 한 거죠. 그러니 이런 어원지식은 상표명 등을 이해할 때, 장명할 때 아주 유용하죠. 자, 그럼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시내를 관광하십시다. 어디를 가도 다 볼거리인데 걷다 보니 무슨 신전같이 생긴 건축물과 만나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에요. 저게 뭐지? 무슨 신전인가? 아, 빵띠온이라네요. 빵띠온. 프랑스의 국립묘지래요. 설명인즉 소설가 빅토르 위고, 작가 볼테르, 철학자 장자크 루소, 과학자 마리 퀴리 부인 등 프랑스의 그 위대한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는군요. 제가 처음 파리에 가본 것이 30대 후반. 당시 저는 이제 막 영어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프랑스 말식이나 그러니까 스펠링이라도 챙겨볼 생각도 못하고 막연히 빵띠용 정도로만 알아듣고 빵띠용 국립묘지 정도로 그냥 알고 말았죠. 그러니 빵띠용으로 해서 배울 수 있는 어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거기서 멈춰지고 말았던 거죠. 이번엔 이탈리아의 로마를 돌아다니다 본 겁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콜레세움이며 베드로 대성당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로마에도 판테온이 있네요. 이름이 파리의 빵띠오온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당시 저는 로마에도 파리의 빵띠오온과 이름이 비슷한 판테온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죠. 또 어휘를 건질 기회를 놓친 거죠. 아직 그 수준에 못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시 그런 이름 분석으로 단어 건지기보다도 되레 판테온 건축 구조에 더 관심이 끌렸거든요. 오늘은 관광으로 시작했으니 그 건물 이야기도 좀 합시다. 밖에서 보기엔 그 오랜 세월에 거무튀튀하게 생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석조 건물이죠.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엄청난 높이의 저 도움으로 건축된 엄청난 넓은 공간, 그 거대한 둥근 천장 꼭대기로 시선이 그냥 끌리는데 그건 거기에 동그란 구멍이 있고 그리로 햇볕이 들어와서 그 안을 훤하게 비추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조그맣게 보이는 저 구멍의 직경이 그게 9m나 된다는군요. 근데 내가 할 걱정은 아니지만 이거 비라도 오면 어떡하지? 거긴 뭐 괜찮을 만하니까 그렇게 건축했고 지금까지 버텨왔겠죠. 알아보니까요, 실제로는 그 로마는 그렇게 큰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기후인데다가 판테온의 그 실내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해서 가는 비 정도는 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로마가 큰 비로 심각했으면 그런 구조로 안 했거나 비가 올 때는 그 위에 무슨 텐트라도 친다든가 하는 다른 장치를 했겠죠. 실제로 그 많은 비가 올 때에는 실내로 비가 들어오기에 홀 안에는 그 배수로 장치도 되어 있죠. 그래도 그렇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이 넓은 공간 중간중간에 기둥 하나 안 세우고 이런 거대한 돔을 건축했단 말인가. 정말 감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900년 전에 순전히 당시 수준의 콘크리트 방식으로 직경이 무려 43.3m나 되는 돔을 건축했다니. 어디 그 로마 시대의 그 기적의 콘크리트 좀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에 갔었을 때 의도적으로 그 콜로세움의 단면들을 찾아서 관찰했죠.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운 로마 시대의 콘크리트를 직접 만져도 보고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로마 콘크리트의 그 원료가 됐다는 화산재를 또 눈여겨봤어요. 이것은 폼페이오시를 화산재로 파묻은 베수비오 화산에 올라가서 그 촬영한 화산재예요. 정말이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참 믿는 거예요. 아무튼 캐나다에 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어휘 채집을 하고 분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 그때쯤엔 저절로 판테온이란 말의 구조도 그리스 신화의 그 판신과 연결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스펠링을 잘 보자 이거예요. 판테온. 앞에 모든이란 의미의 판이 있고 뒤에 띠오가 보이잖아요. 띠오도 역시 그리스어예요. 신이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판, 즉 모든, 띠오, 신이란 말이 합쳐져서 모든 신을 모신, 즉 만신전이란 의미였구나.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에는 다신교 시대라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의 출석을 다 부를 수도 없고 행여 어떤 신의 이름을 빠뜨렸다가는 그 신이 앙심을 먹고 성질내니까 그럴 거 없이 모든 신들을 몽땅 모신 곳이란 곳, 즉 만신전이란 의미로 지은 거죠. 만신전, 우리말 한자에서도 일만 만자는 만국기, 만백성 등에서 보듯이 모든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은 스페인 여행에서입니다. 수도 마드리드 북서쪽 45km 지점에 엘 에스코리알이라는 16세기 수도원이며 궁전이었던 곳이 있더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참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와, 거기에도 판테온이 있지 않겠어요? 반가웠지요. 여기는 죽은 왕들을 신격화시켰다고 할까요? 즉 죽은 왕들의 집합소였어요. 이거 잘 됐네. 다음 책에 쓸 사진 잘 찍어두자. 당신은 이렇게 유튜브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찍은 게 이 사진들이에요. 자, 그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판테온의 관광은 이만큼 했으니
이 차원 높은 단어 펜티언에서 어휘를 건져볼까요? 그것도 아주 고급 어휘로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 팬데믹을 설명할 때 판과 데믹 둘로 나눴듯이 이번엔 이미 아는 팬을 떼어내면 띄엄만 남죠. 까짓거 뒤에 엔도 띄어버려. 핵심만 남겨. 조금 전에 띄어오는 신이란 뜻이라고 했죠. 네, 우선 띄어점 하면 이게 유신론이란 말이 됩니다. 이 띄어점에 반대의 뜻을 만드는 A를 붙여서 A 띄어점 하면 무신론이 돼요. 다시 이 띄어점에 하나란 뜻의 만호를 붙이면 만호 띄어점, 즉 유일신교, 유일신론이 되고요. 이 띄어점에 여럿이라는 의미의 파얼리를 결합시키면 파얼리 띄어점, 즉 다신교, 다신론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띄어의 학문이란 말 러지를 붙이면 그야 당연히 신학, 티얼러지언 하면 그건 신학자. 이런 식으로 띄어의 정치란 말을 만드는 크러시를 붙이면 띠아크라시, 즉 신권 정치가 되죠. 신이 왕이고 성직자가 정치를 대행하는 고대 정치 방식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시작한 빵띠원 하나에서도 신과 연결된 어휘들이 줄줄이 걸려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모던이라는 의미의 판과 신을 의미하는 띠오를 붙여서 만들어진 펜테온을 가지고 신들과 관련된 어휘들을 건져봤습니다. 됐죠? 그냥 알아졌습니까? 끝으로 이런 얘기 어떨까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아르테온 아파트가 있죠. 물론 단어가 아니고 조어된 것이지만 이런 장명을 한 그 아이디어나 그 배경이 이제 그냥 짐작이 되지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